엄마가 방금 뭘 했는지 알아? 박지우는 화가 난 목소리로 가방을 탁자 위에 힘껏 던졌다. 나서정이는 아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나는 평생 그가 그렇게 화난 것을 본 적이 없다. 엄마는 돈을 다 속였다. 엄마 몇 번을 말했어? 엄마가 왜 자꾸 자랑을 해? 나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고의가 없었어. 너랑 목소리가 많이 닮았어. 너인 것 같아. 너처럼. 어머니는 단지 그 자랑스러운 버릇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아니, 엄마 자신을 해치고 있어. 나도 해치고 있어. 나는 몸을 떨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실망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엄마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요? 엄마가 저축한 돈을 방금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엄마도 감당해 주길 바라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훈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 엄마인데 엄마를 이렇게 놔두겠어?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피로로 가득 찼다. 아니, 엄마. 계속 엄마를 고쳐줄 수는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내 심장을 단칼에 찌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의자에 쓰러졌고 손이 떨리며 책상 가장자리에 매달렸다. 난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자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랑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죠. 나는 생각했다. 노후에 성공한 자녀를 둔 것은 자랑스럽다. 이웃들이 지훈 씨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아들이 사장인데 월급이 많아 매달 어머니께 돈을 보내요라며 즐거워했고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돈이 넉넉하면 누구나 감탄할 만한 자랑거리. 나는 완전히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제 풍요를 나누는 것도 자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종종 아무렇지 않게 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건강이 좋고 병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매우 건강하고 빠르게 걷고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자랑스럽고 그것이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질 때까지 내가 자랑한 것은 돈, 명예, 심지어 아들의 신뢰까지 모두 잃게 만들었다. 나는 가짜 전화 한 통 때문에 거액의 돈을 사기당했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부터 존경심을 잃는 것이다. 더 나쁜 나와 지우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싸웠다. 그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실망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성격, 부주의함, 가족을 공경에 빠뜨린 것에 대해 나를 비난했다. 나는 성공한 자녀, 돈, 건강이 존경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존경은 그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방식,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방법, 겸손하고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방법에서 온다.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 한 번 잃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65세 서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와본 사람이라면 내 이름만 언급하면 사람들은 그녀는 서울에서 이사하고 물처럼 돈을 벌고 매달 억만금을 보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저는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제 아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의 수다에서 친숙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누군가가 지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나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그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단지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부산으로 날아갔다가 서둘러 서울로 다시 돌아와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훈이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꾸준히 돈을 보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 자랑한다. 이웃집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다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이번 달에 지훈이 또 억만 이상을 보냈어요.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 나오자 그룹은 즉시 감탄하며 외쳤다. 정말 운명이에요. 늙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세상에, 나도 저런 애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시지만 우리 아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고통을 호소하고 언제 아들처럼 효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은 내 귀에 꿀을 부은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내가 옳은 일을 한 것 같고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나는 직접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지훈이는 선물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예쁘게 찍고 번쩍번쩍한 각도를 골라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글과 함께 올렸다. 사랑하는 아들한테 또 비싼 선물이다. 엄마는 정말 좋은 운명이에요. 라고 각 게시물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칭찬의 댓글을 달았다. 친구와 친척들이 댓글을 달았다. 언니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남자 있으면 안 힘들어. 선물만 봐도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 역시 다른 부자이고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런 몫을 갖기를 바랄 뿐이다. 그 찬사는 하루 종일 나를 기쁘게 했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선물, 내일은 아들이 돈을 보내서 즐기게 하는 근사한 식사입니다. 다음 날은 내가 살고 있는 넓은 3층짜리 집의 이야기이다. 손님이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만을 자랑스럽게 웃는다. 이거 지훈이가 사준 거야. 비싸다, 고급품. 처음에는 단지 내가 여건이 되면 조금 나누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난 자랑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삶을 말하는 거야. 성공한 아이, 돈, 건강이 자랑스럽고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 나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표적이 되게 할 뿐이다. 나쁜 놈들의 표적이 숨어 있고 단 1분간의 빈틈만 기다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의 표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묻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관성의 목표,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순진한 믿음. 그리고 나서 제 입으로 인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돈뿐만 아니라 신뢰, 명예, 심지어 내가 항상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의 감정까지 잃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나는 전화를 받았다. 다른 쪽 끝에는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며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있다. 엄마, 저요.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도와주시겠어요? 당장 5억이 없으면 넌 큰 공경에 빠질 거야.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나에게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일에 대해 불평한 적도 없다. 만약 그가 오늘 이런 어조로 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면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얘야, 걱정 마. 엄마 돈 있어. 바로 보내줄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급히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갔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내니 마음이 불타오르듯 뜨겁고 손발이 떨렸다. 은행원은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약간 의심했지만
나는 웃으며 아들에게 급히 보내야 한다. 그는 공경에 처해 있다. 라고 말했다. 송금 확인을 누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엄청난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훈이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놀랍고 약간 불쾌했다. 뭐라고? 엄마한테 송금해달라고 안 했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내 귀가 울리고 전화기를 든 손도 덜덜 떨렸다. 나는 더듬거리며 내 귀를 믿지 않는다. 너 엄마한테 전화 안 해? 너 돈 필요 없어? 근데 그 목소리 아이와 똑같다. 엄마 나인 거 확실해.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천천히 말했다. 엄마 속았어. 나는 온몸이 흔들리고 눈이 어두워졌다. 속은 거? 이럴 수가? 믿을 수는 없지만 진실은 눈앞에서 뚜렷하다. 사기꾼들은 나에 대해 잘 알 뿐 아니라 지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은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직접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 친구,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무심코 자랑했다. 나는 아들이 매달 보내는 돈, 큰 집, 비싼 선물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무해해 보이는 그 말이 거꾸로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나는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순수하고 자랑의 위험을 너무 무시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금액으로. 아이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을 깨닫는 순간, 그날 밤에 지훈이가 집에 갔어요.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누가 질식하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지금처럼 비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입을 열지 못한 지훈은 화가 난 눈빛으로 가방을 의자에 3개 던졌다.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니?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메고 목소리가 사라졌다. 엄마는 몰라. 얘 말투가 너 닮았어.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아들이 괜찮아. 다음에 더 조심하면 되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길 바라지만 지우는 눈을 감고 화를 참으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아들의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 허세 부리지 마. 엄마는 내가 보낸 돈 얼마를 자랑하고 내가 사장이 된 걸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지금은 어때? 이 동네 전체가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고 그가 들으면 어머니를 속이지. 깜짝 놀랐어요. 내 심장이 한 박자 울렸다. 지훈이가 얼마나 잘났는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이웃에게 무심코 말해주는 아이들에 대해 자랑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바라본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자랑스러웠을 뿐인데. 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쓴 웃음을 지었다. 보듯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널 해치고 엄마를 해치고 지금 돈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달마다 돈을 더 보내달라는 거죠? 나는 아연실색했다. 지훈이가 저한테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는 나를 끝까지 실망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그걸 원할 것 같아? 목이 메어 다시 눈물이 나왔다. 그럼 엄마는 뭘 원하세요? 지훈이 목소리를 찡긋하며 나를 쳐다본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은행처럼 보고 이야기를 그렸나요? 엄마 정신 차려. 나는 조용했다. 지훈이가 하는 말이 너무 아파. 근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아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제 입이 저를 표적으로 만들었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제 아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가 속아서가 아니다. 내가 돈을 잃어서가 아니다. 제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을 겪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세는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쉽게 상처 입힐 뿐이다. 이전에는 자녀의 성공, 돈 풍요로운 삶에 대해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위험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피해자가 될 때까지 나는 자랑할수록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기꾼들은 갑자기 나를 노리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돈이 있고 성공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지훈이 보낸 돈에 대해 무심코 털어놓기도 하고 비싼 선물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웃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무심코 자랑하기도 했다. 저는 제가 단지 약간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허세는 나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질투심 많은 눈빛을 나에게로 돌리게 할 뿐이다. 주변 사람들 중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야기할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제 부주의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됩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자신의 주관성과 과시하는 습관에 대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내가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조심한다면 아마도 평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부는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평화에 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일단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돈이 없어지고 저축을 다시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부분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절약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아들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실망했다. 그는 내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주의하고 너무 주관적이어서 화가 났다. 그는 나에게 외부인과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소셜미디어에서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는다. 숨길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계속 자랑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을 때 지우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실망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를 성장시킨 나는 이제 그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순간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나를 해치고 엄마를 해친다. 지금 돈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또 맡았으면 좋겠지. 나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남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이 없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뢰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존중감,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훈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지면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훈이가 저를 예전처럼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믿거나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제가 그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제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매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을 잃는 것은 아플 수 있지만 새로운 친척의 불신은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른다면 자녀는 영원히 의지할 수 없다. 예전에는 잘난 아들을 갖는 것이 노후의 보증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믿고 걱정해주고 지켜주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가 옆에서 고쳐주고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돈을 다 사기당한 뒤 괜찮아요 엄마, 보상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달려와 위로를 해주는 게 지훈의 반응이었다. 대신 피곤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엄마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내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나요? 하지만 진정했을 때 깨달았어요. 무자비한 지훈이 아니라 내 의존에 지쳤다는 거.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모성애가 영원하다고 항상 믿었고 어쨌든 아이가 여전히 저를 돌보고 실수 후에도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영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도요. 지훈이도 자기 삶이 있고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매번 계속해서 나를 고쳐줄 수는 없다. 그는 그냥 돈을 보낼 수 없고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또 속지 않을지 또다시 공경에 빠질지 걱정해야 한다. 나는 한때 아이들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이해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자신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고 신중하게 사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단지 짐일 뿐이다. 자녀들은 잠시 자신을 돌볼 수는 있지만 평생 자신을 감당할 수는 없다. 나는 지훈이 항상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내 아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는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존성은 존중을 떨어뜨린다. 엄마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 아이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지만 엄마가 계속 실수를 하면 나도 점차 인내심을 잃을 것이다. 나는 한때 잘난 아들을 갖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좋은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도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과 겸손이 최선의 방어법이다. 예전에는 부유하게 살고 성공한 아이를 갖는 것이 자랑스럽고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훈이를 자랑하고 그가 보낸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소셜미디어에 비싼 선물을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조건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평생 저축한 돈을 날리게 한 사기 이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침묵과 겸손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자랑은 질투의 눈길, 불필요한 주의, 항상 스토킹하는 위험 외에는 좋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가 한 마리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항상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전화 한 통, 지훈과 같은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 저축한 돈을 기꺼이 다 주었죠. 나는 돈을 잃었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돈이 아니다. 제가 제일 아픈 게 지훈이를 실망시킨 거예요. 나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면 항상 나를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부드러운 시선이 아니라 피로, 실망, 무기력함이다. 그는 내가 속았다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너무 부주의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내가 돈을 잃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내가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팠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이 나에게 준 믿음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삶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했고 말에는 너무 순진했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너무 무시했다. 기쁨을 나누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나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더 이상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웃의 칭찬과 소셜미디어의 좋아요가 필요하지 않다. 조용히 살고 겸손하게 살고 신중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불쌍하기를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나누는 것이 무해하다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있다. 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면 숨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즐거운 것은 아니며 당신의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산, 자녀, 건강을 자주 자랑하십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조용히 질투하고 있고 당신의 믿음을 이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마음이 없는 줄 알았던 이야기가 양날의 칼이 돼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나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남겨라. 듣고 싶어요. 나는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이 제게 준 교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 이야기가 제가 저지른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